자, 이번 시간에는 등비수열의 합과 활용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등비수열의 합이라는 거는 당연히 이 등비수열을 첫째 항부터 n항까지 다 더한 값을 구하는 거지, 이제. 등차수열에서 해봤잖아, 그지? 그때 이 S에는 등비수열은 구성이 A, AR 제곱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S에는 AR 제곱 이런 것들을 다 더해서 어디까지 간다? A R의 n-2제곱 맨 마지막에는 A 곱하기 R의 n-1제곱까지 다 더한 걸 우리가 등비수열의 합이라고 한다. 자, 이것도 등비수열의 합도 마찬가지로 외우기도 해야 되지만 왜 그렇게 나왔는지를 알아놓으면 좀 시간이 지나도 기억할 수 있고 그 원리를 꼭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또 SN이 A부터 A 곱하기 R의 n-까지 합이라고 하면 등차수열에서는 우리가 거꾸로 해서 더하는 식으로 했었지. 여기서는 R을 곱해. 요 SN식에다 R을 곱하면 얘가 AR이 될 테니까 하나씩 이렇게 밀려나겠지. 얘가 일로 가고. 요 식에다 R이 곱해진 거니까. 그래서 쭉 똑같이 여기도 더해지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가 더 생겼겠지. 맨 뒤에 R의 n제곱이. 이게 핵심인 거예요. 여기서. 응? 맨 마지막에 생기는 게 요 R의 A 곱하기 R의 n제곱까지. 그래서 위아래를 우리가 또 똑같은 방식으로 빼주면 그대로 빼줘도 상관없어. 그러면 1-R 곱하기 SN이 되고 뒤에는 이렇게 똑같은 것들이 사라지고 남는 게 요 A랑 A항하고 여기 남을 텐데 A-AR의 n제곱이 남겠죠. 그래서 SN은 1-R이 여기 A를 묶으면 1-R의 n제곱이 돼서 SN은 1-R분의 A 곱하기 1-R의 n제곱이다. 이렇게 된다. 자, 여기 등비수열 합 구할 때 R 곱해서 위아래 빼준다는 거 그대로 연습해서 꼭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이거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게 우리가 나눠지는 수인 1-R이 0이 아니겠지. 즉 R이 1이 아닐 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데 근데 이 경우는 지금 R이 1보다 작으면 또 마이너스 값이 안 생기니까 편하게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첫 번째 R이 1보다 작을 때는 이런 식으로 공식이 SN은 1-R분의 A 곱하기 1-R n제곱이고 만약에 두 번째 R이 1보다 큰 경우가 되면 SN은 앞뒤를 바꿔서 R-1분의 A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로 계산해주는 여기 지금 요 n제곱이 된 게 아마 풀다 보면 계속 헷갈릴 거야. 계속 n-1제곱이었는데 합은 또 n제곱이 됐지. 그래서 그걸 잘 기억해두고 어쨌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공식도 외워야 되지만 요 나오는 유도 과정을 꼭 기억해줘라. 알겠죠? 자, 그래서 공식을 이용해서 바로 풀 수도 있지만 한 번씩은 꼭 해봐야 된다. 첫째 항이고 자, A1이 2고 R이 3인 등비수열이다. S10을 구하라. 즉 S10은 뭐야? 첫째 항부터 10항까지 합을 구하라는 얘기죠? S10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해서 A10항까지 더하라 그랬는데 이 등비수열이니까 첫째 항은 2고 S10은 2 더하기 두 번째 항이 2 곱하기 3 그 다음이 2 곱하기 3의 제곱해서 어디까지 2 곱하기 3의 제곱 더한 거다.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R이 3이니까 3을 곱하면 3 곱하기 S10은 하나씩 이렇게 밀려간다 했지. 2 곱하기 3 더하기 2 곱하기 3의 제곱 어디까지 2 곱하기 3의 9제곱에다가 맨 마지막 2 곱하기 3의 10제곱까지. 그래서 자 위아래를 이렇게 빼줘도 되고 이게 지금 R이 더 크니까 1보다 R이 1보다 클 때는 거꾸로 빼주는 거야. 그러면 3 빼기 1에 3 빼기 1에 S10이
마이너스 2 빼주는 건 똑같은데 남는 게 얘랑 얘인데 이번에는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 2. 그래서 2 곱하기 3의 10제곱 마이너스 2다. 그러면 2 곱하기 S10은 2로 묶었을 때 3의 10제곱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 2로 약분해주면 S10은 3의 10제곱 마이너스 1이 답이 돼. 이렇게 쓰는 거야. 알겠죠? 근데 공식을 알면 SN이 R-1분의 A 곱하기 RA제곱 마이너스 1이다 바로 대입해서 이렇게 풀 수도 있어. 당연히 나중에는 우리가 익스큐티브 저렇게 풀어야겠지.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한참 우리가 등비수열을 이렇게 풀고 있을 때는 그 기억이 나겠지만 혹시라도 시간이 지나서 깜빡깜빡 할 때 SN에다가 R을 곱해서 위아래를 순서를 R이 1보다 클 때는 거꾸로 빼고 R이 1보다 작을 때는 그대로 빼서 계산한다는 걸 꼭 기억해주면 훨씬 더 쉽게 기억할 수 있겠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 SN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식으로 하면 SN이 1-R분의 A 곱하기 1-R의 N제곱이라고 했을 때 1-R분의 A 이거를 이제 따로따로 전개해서 써주면 1-R분의 A 곱하기 R의 N제곱 플러스 1-R분의 A가 되겠지. 이걸 전개했을 때. 그래서 1-R분의 마이너스 A를 A라고 하면 이렇게 SN이 A, R의 N제곱 마이너스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첫째 항부터 제n항까지 합의 SN이 A, R의 N제곱 플러스 B라고 하면 자, A 플러스 B가 0일 때 이런 꼴로 주어지는 수열은 등비수열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앞에 등차 수열에서 배운 것처럼 SN을 통해서 AN을 구할 수 있는데 AN은 SN에서 SN-1을 빼서 이렇게 SN이 3n제곱 플러스 2고 SN-1은 3의 n-1제곱 플러스 2니까 계산해주면 2 곱하기 3의 n-1제곱 된다. 왜냐면 3n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3의 n-1제곱 마이너스 2니까 2 사라지고 3n제곱 마이너스 3의 n-1제곱은 얘 n-1제곱 곱해주면 3 곱하기 3의 n-1제곱 다시 만들 수 있겠지. 이렇게. 그래서 요 앞에 있는 3하고 마이너스 1 계산돼서 2 곱하기 3의 n-제곱 된 거야. 그럼 이제 요 AN을 찾았는데 우리가 또 궁금한 거는 앞에서 배웠지만 요 첫 번째 항이 A1하고 S1이 같은지 그래서 계산해봤더니 A1은 얼마야? 1 넣었을 때 2가 나오고 S1은 처음에 주어진 S1에다가 SN이 아까 3n제곱 플러스 2니까 S1을 구해봤더니 얼마 나와? 3의 1제곱 플러스 2니까 5가 나오죠. 그럼 S1하고 S2는 S1하고 A1은 같지 않으니까 우리가 일반항이 둘째 항부터 성립한다는 것과 첫째 항은 A1은 요 2가 아닌 5로 가져가야 한다. 이거 꼭 기억해둬야 되겠다. 알겠죠? 그리고 등비수열 자체가 첫째 항부터가 아니라 둘째 항부터 성립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기억할 게 그러면 지금 뭐 다른 거는 아까 설명했고 등비수열의 합의 형태에서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 S 곱하기 R의 SN이 A, R의 N제곱 플러스 B 형태에서 A 플러스 B가 0이면 첫째 항부터고 A 플러스 B가 0이 아니면 둘째 항부터 등비수열이다. 이거 기억해둬라 했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다음 수열의 합을 구하라. 그걸 구하기 위해서 일단 뭐부터 알아봐야 돼? 이게 등비수열인지 먼저 알아보았잖아, 그지? 첫째 항은 3이고 R이 2인 등비수열이네. 그러면 SN은 어떻게 본다고 했어? SN은 지금쯤 이제 외워서 풀어야겠지? R이 1보다 클 때는 R-1분의 A1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 꼭 써놓고 공식은 자동 외워지는 방법은 문제 풀 때마다 쓰는 거야. 그러면 기억 속에 꼭 기억하고 있을 수 있어. 근데 자꾸 내가 안다는 착각을 하고 공식을 줄인 상태에서 대입하다 보면 자꾸 실수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식을 꼭 써가지고 확인도 되고 우리가 실수를 줄이는 방법도 된다. 그러면
지금 3항부터 3 곱하기 2의 9제곱까지면은 10개지. S10을 구하라는 소리고, R은 2니까 2 빼기 1분의 첫째 항은 3이고, 2의 10제곱 마이너스 1이 돼. 그래서 S10은 1이 되니까 3 곱하기 2의 10제곱 마이너스 1이 답이 된다. 이건 뭐 전개 안 해도 되고, 이렇게 거듭되고 클 때는 숫자를 계산하지 않아도 돼. 자, 그 다음 두 번째 얘기가 수열 AN이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SN이 이렇게 3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3으로 주어졌다. 이럴 때 아까 한 것처럼 SN을 3 곱하기 3의 N제곱 마이너스 3으로 나타냈습니다. 이게 어떤 형태야? SN이 A 곱하기 R의 N제곱 플러스 B로 나타냈을 때 A하고 B지. A 플러스 B가 0이 되면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루고 AN을 찾았을 때 A 플러스 B가 0이 아니면 둘째 항부터라고 했어. 둘째 항부터. 근데 여기 지금 문제를 보니까 그렇게 정리를 내가 이렇게 바꾸고 나니까 3하고 마이너스 3이니까 더했을 때 0이 되죠. 첫째 항부터라는 걸 알 수 있고, 일반 항은 AN은 SN에서 SN-1을 빼서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주고 나면 2 곱하기 3 n제곱인데 n이 1일 때 값을 계산해보니까 뭐 안 해봐도 똑같으니까 미리 알고 있어도 되고 계산해봤어도 확인해도 되고, 6이니까 그냥 2 곱하기 3 n제곱해서 n이 1보다 커나 같다 했다 이렇게 써주면 된다. 알겠죠? 그리고 참 요거 빼뜨렸네. 2번은 4 곱하기 4, 그 다음 항이 3분의 1이니까 R이 A1이 4고 R이 3분의 1인 상태지. 항은 또 역시 똑같이 10개라고 할 수 있고 3분의 1이 9제곱이니까. 왜냐면 AN은 A1 곱하기 R의 n-1제곱이니까 n-1이 9인 상태니까 얘는 10이다. 이렇게 구해서 이거 해놓고 아까 R이 1보다 작을 때는 SN이 1-R분의 A1 곱하기 1-R의 n제곱이라 했지. 여기다 대입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S10은 3까지니까 또 1-3분의 1 분의 첫째 항 4 곱하기 1-3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분괄호로 해줘야겠지. 뭐 그대로 해도 상관없지는. 그러면 이게 3분의 2니까 S10은 올라가면 4 곱하기 역수로 올라가겠지. 3분의 2니까 2분의 3 그리고 1 마이너스 3분의 1의 제곱, 이렇게 계산해주면 S10은 6 곱하기 1 마이너스 3분의 1의 제곱, 이게 최종 답이 되겠죠. 알겠죠? 근데 이게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고 밑에 문제는 다른 거였으니까. 자, 그 다음에 등비수열의 합과 응용에서 부분합이 주어진 등비수열이야. 부분합이라는 거는 끝까지가 아니라 등비수열에서 특정한 항까지 합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그걸 가지고 분기랑 첫째 항 등을 찾아서 이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그 다음 15항까지 합을 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분합을 이용한 등비수열의 계산 문제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S5항까지가 1이고 S10항까지가 3이라고 주어지면 S5항까지는 1-R분의 A 곱하기 1-R의 5제곱이라 할 수 있겠지. N제곱이라 했어. 다시 한번 써보면 S는 1-R분의 A 곱하기 A1 곱하기 1-R의 N제곱입니다. 그대로 대입만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S10은 또 1-R분의 A 곱하기 1-R의 10제곱 되겠지. 그럼 S10이 어떻게 변할 수 있냐면 1-R분의 A1 곱하기 1-R의 10제곱이 R의 5제곱의 제곱으로 만들 수 있지. 그러니까 합차를 써서 R의 5제곱 1 플러스 R의 5제곱 만들 수 있다. 근데 여기 보면 앞에서 1 마이너스 R분의 A 곱하기 1 마이너스 R의 5제곱 S5를 했으니까 요가 똑같다는 거 알 수 있지.
근데 아까 S5가 1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1이지. 그럼 S10은 1 곱하기 1 플러스 R의 5제곱 되는데 이 값이 S10은 또 3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계산할 수 있지. 그래서 1 플러스 R의 5제곱이 3이야. 그러면 이거 제곱이 작아. 안에 있는 거지. 그래서 1 플러스 R의 5제곱이 3이니까 R의 5제곱은 2다. 여기까지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구해놓고 R의 5제곱이 2인 상태에서 아까 문제에서 뭐 그랬어? S15 그랬으니까 S15는 1-R분의 A1 곱하기 1 마이너스 R의 15제곱이지.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R의 5제곱 값을 알 수 있으니까 S15는 1-R분의 A1 곱하기 1-R의 5제곱의 3제곱 만들 수 있겠지. 15제곱을.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고 R의 5제곱이 얼마였어? 아까 2라고 했으니까 대입해주면 S15는 1-R분의 A1 곱하기 1-2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아까 지금 R의 5제곱 구한 것 같고 여기 앞에다 집어넣어서 요거까지 구해와야 돼. 1-R분의 A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계산해 온 거야. 이게 마이너스 1인지 아니까 S15는 마이너스 1 곱하기 1 마이너스 8. 즉 S15는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7이니까 답은 7이 되겠죠. 이렇게. 요 R의 거듭제곱으로도 구하고 여기서 괜히 R 구하려고 헤매지 말고 거듭제곱 나오면 그대로 하고 왜냐면 문제에서 그걸 이용할 수 있는 문제를 주겠지.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 다음에 1-R분의 A1 같은 거를 미리 계산해서 와라. 그거 주의해주고 그 다음 같은 간격의 몇 개의 수열의 합이 주어진 경우에는 등비 수열의 합의 공식이 아닌 AR을 이용하여 등비수열의 일반응으로 나타내서 연립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S3가 2고 S8부터 S5까지 뺀 게 68한 두 번씩 묶어지면 첫째 항을 A, 공비를 R로 놓고 풀 수 있지만 여기 나온 것처럼 풀 수 있지만 처음에 조건이 그죠. A1, A2, A3가 2고 근데 이걸 이렇게 우리가 표현한 거고 A6, A7, A8이 60도로 주어진 건 이렇게 내가 이렇게 표현한 거야. 왜? S8이라는 거는 A1부터 더하고 S5를 A5까지니까 여기 위아래 빼주면 이게 되고 싹 사라지고 여기 A5까지 없어지니까 이 세 개 항이 나왔겠지. 그래서 S8-S5는 A6 더하기 A7 더하기 A8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야. 이게 똑같다는 걸 기억해 줄 수 있다. 이 소리. 근데 이제 이거를 굳이 이렇게 합으로 하지 않고 문제에서 주어진 그대로 A1 플러스 A2를 A1 곱하기 R 더하기 AR 제곱이 2다라고 식을 세우고 첫 번째 식을 그럼 합이니까 두 번째 건 어떻게 할 수 있어? A6항은 A1 곱하기 R의 5제곱 더하기 A1 곱하기 R의 6제곱 더하기 A1 곱하기 R의 7제곱이 64. 그러면 여기는 지금 A1 곱하기 R 5제곱으로 묶었을 때 1 더하기 R 더하기 R의 제곱이 남은 게 64가 되겠죠.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첫 번째 식을 A1으로 묶을 수 있으니까 1 더하기 R 더하기 R 제곱이 2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1 더하기 R 더하기 R 제곱이 A1분의 2니까 이걸 여기다가 쭉 대입해주면 A1 곱하기 R의 5제곱
곱하기 A1분의 2가 64라는 식이 완성이 될 거고, A1 역분해주고 나면 2 곱하기 아래 5제곱이 64니까 아래 5제곱이 32라는 거야. 5제곱일 때 R 값은 2가 된다. R을 2를 구하고 나면 첫 번째 식에 넣든지, 그치,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우리가 A1 값을 구할 수 있겠지.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일반항도 구하고 뭐 구하라는 조건들을 다 구할 수 있겠지. 공비를 구하라 했으니까 R 값 구하는 거네 그냥. 나머지는 다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차근차근 어떤 식을 이용할지는 결정되어 있는 건 없어. 우리가 해보면서 했는데 이 방식이 잘못됐어. 그럼 빨리 전환을 해라. 이게 중요한 거다. 수학에서는. 알겠죠? 첫째 항부터 5항까지 합이 16이고 S5는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고 S10은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는데 앞에 문제랑 거의 유사하지? 이건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자, 원리할게. 원리합계라는 거는 은행에다가 저금을 했을 때 우리가 뭐 큰 돈을 한 번에 넣을 수도 있고 적금식을 넣을 수 있는데, 이건 지금 일단 그냥 한 번 넣었을 때 돈이 어떻게 되는지 계산을 해보자 이거야. 그럴 때 우리가 흔히 많이 봤을 텐데 단리법하고 복리법이 있다. 단리는 이자인 그 원금에만 이자를 계산해 주는 방법. 원금의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다시 원금으로 보고 이자를 계산해 주는 방법 복리. 즉 이자에 이자를 붙여주는 방법 복리. 두 가지 계산 방법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 해볼게. 자, 처음에 우리가 A1을 넣었을 때 이자율을 R%라고 하면 단위법은 어떻게 돼? 추항이 A일 때 A 곱하기 이 원금이니까 원금에다 R만큼 곱한 만큼 1년이 지나든 2년이 지나든 똑같이 정액으로 똑같이 지급하겠다는 게 어디까지? 우리가 약속한 기간까지, 뭐 N년이면 N년까지 이렇게 AR을 지급하는 게 단위법이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3년 정도면 어떻게 돼 있어? A에다가 AR 두 번. 그러면 3년도에 원금을 찾아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자하고 가격을 찾으려면 A 더하기 AR 더하기 AR 되겠지. 그래서 이 3는 A 더하기 2AR이니까 A로 묶어내면 1 더하기 2R. 이렇게 계산이 된다.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N년도가 되면 N년도는 A 플러스 수학은 그대로 있을 거고 AR에 N만큼 곱한 만큼 더해졌을 테니까 A를 묶어주면 1 플러스 R의 N제곱이 된다. 아니, NR이 된다. RN. 곱이야. 제곱이 아니고 NR이 된다. 이렇게 계산해주는 방법이 단위법이고. 그러면 우리가 수학에서 많이 쓰이고 니네가 헷갈려하는 방법이 복리법인데, 복리법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냐. 자, A1이 있을 때 1년, 2년, 3년, 4년, 5년 쭉 가서 N년도까지 갔을 때 아까처럼 첫째 년도는 이자율을 우리가 8%라고 하면 똑같아. 어떻게? 첫째 연도는 AR만큼 지급이 되겠지. 그래서 첫째 연도는 A 플러스 A랑 똑같아. 그래서 A1 연도는 A 플러스 R. 근데 아까 단위법은 그대로 AR이었지만 여기는 지급해야 되는 이자가 원금이 이만큼 늘어난 거야. 이자가 더해졌기 때문에. 그럼 여기다가 지급되는 이자가 A 곱하기 1 플러스 R에다가 R을 곱한 만큼 지급이 되겠죠. 이 둘째 연도에. 따라서 A2에 받을 수 있는 돈은 A1 원래 있었던 가격에다가 A 곱하기 1 플러스 R에다가 R 곱한 것만큼 주겠죠. 우리가 이 A1을 또 묶어내면 1 플러스 돌연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그렇지 A가 아니라 여기다 더해줘야 되죠.
요 첫째 년도에 이거였고, 둘째 년도에 A 곱하기 A1 곱하기 1 플러스 R에다가 다시 A1 곱하기 1 플러스 R만큼 곱한 만큼 이자가 써있죠. 그래서 이게 똑같이 있으니까 A1 곱하기 1 플러스 R을 묶어내면 통째로 나갔으니까 1이 나오고 여기 R이 나오니까 결국 A2에는 A1 곱하기 1 플러스 R의 제곱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년도도 한번 해보고 4년도도 해보고 하면 N년 후에는 어떻게 된다? A에는 A1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제곱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리계산은 우리가 항상 S에는 이렇게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제곱으로 계산한다. 공비가 1 플러스 R이 되겠지. 그리고 단위법은 공차가 AR인 등차 수열이 되는 거. 그걸 잘 기억해주면 문제 풀 때 확인하기 좋다. 쓰기 좋다. 지수나 로그 할 때도 우리가 단위복리 이용해서 영구나 뭐 인구 같은 거 했을 때 그렇게 했었지? 그거 잘 기억해주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100만 원을 100만 원. A를 우리가 100만 원이라 할 수 있겠지. 단위는 그냥 100만 원이라고 쓰고 R을 9%라고 했을 때 10년 후의 원리합계를 구하라. 문제에서 주어진 게 1.09의 제곱을 2.4로 계산하라고 문제에서 주어졌고, 그러면 단위는 어떻게 계산한다? A1 곱하기 1 플러스 Rn이라고 했죠. 이건 앞에를 잘 참조해도 그럼 A1이 100만 원이니까 100만 원에다가 단위는 만원 하면 되니까 1 플러스 0.09, 9%는 0.09니까 곱하기 10년 10 해주면 100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10 곱하면 0.9니까 1 플러스 0.9, 즉 100만 원 곱하기 1.9 그러면 수점 하나 빼면 네, 1900이 될 건데 수점 하나 빼면 190만 원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공리로 계산될 때는 100만 원에다가 아까 그 A1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제곱을 했지. 공리법 계산은 내가 SN이라고 안 하고 공리 계산 식은 2번 원리금 합계가 이렇게 되니까 100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0.09의 제곱이다. 그래서 100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0.9의 제곱이니까 1 플러스 0.9는 아까 2.4로 계산을 했으니까 100만 원 곱하기 2.4가 돼요. 그러면 240만 원. 그럼 아까 단위로 계산할 때 10년 동안 190만 원인데 얘는 벌써 240만 원이니까 차이가 크죠.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더 커져.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라도 은행 가서 계산할 때 단위보다는 복리가 훨씬 유리하다. 물론 이자율이 성격이 차이 나면 그게 또 계산해봐야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적금에 대해서 계산할 건데, 자, 적금은 지금 단위복리를 잘 이해해서, 근데 여기 지금 보통은 복리로 지금 다 계산할 거야. 단위로 안 하고. 그러면 자, 첫째 년도부터 0년도부터 시작해서 1년, 2년, 3년, 4년 쭉 가서 뭐 N개 연도까지 간다 할 때 매 기간 초에 적립하면 이때 A1을 넣으면 얘는 요 N년도에 어떻게 될까? 적립법으로 됐습니다.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1년이 지나서 이때는 A1은 이때 가면 이렇게 흘러가서 이렇게 된 거고, 얘는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기간이 1년도 빼니까 N-1제곱 되고, 둘째 년도는 쭉 가면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N-2제곱 되겠죠. 그래서 맨 끝나기 전 1년 전까지 분을 기초에 넣는다고 했으니까 넣을 거면 쭉 흘러가서 이때는 맨 마지막에는 또 A1은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1제곱이니까 요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합산해서 받을 금액은 요 금액. 그러면 이걸 다 더해야 되니까 거꾸로 이렇게 더해주면 A 곱하기 1 플러스 R 더하기 그 다음 연도가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제곱이었고, 쭉 뒤에로 가보니까 맨 뒤에 게 A 곱하기
플러스 R의 N제곱이더라. 그럼 가만 보면 이게 등비수열의 합이죠. R이 1 플러스 R이고, 그래서 SN은 초항은 A 곱하기 1 플러스 R이고, 초항이, 첫째 항이 1 플러스 A 곱하기 1 플러스 R이고, R이 1 플러스 R이니까, 이게 이 자율이니까, 우리가 1 플러스 R 빼기 1분의 첫째 항은 A1 곱하기 1 플러스 R이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1 플러스 R의 N제곱. 이렇게 해주면 적금 계산할 수 있다. 이 공식은 복잡하기도 하고 외워서 풀면 안 되고 이 원리를 반드시 이해해서 풀어야 돼. 이렇게 하면 되고, 이게 지금 내 기간 말에 정립한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바뀌겠어? 이때 넣었던 게 이때 안 넣고 이때부터 시작이지. 이때부터 하나씩 밀려가겠지. 그러니까 맨 처음 게 A1 넣은 게 n-1제곱이죠. A 곱하기 1 플러스 R에 n-1제곱이 말이 되고, 맨 뒤에는 A1도 타는 동시에 n년도에도 A1을 넣을 테니까 초항도 A로 바뀌고, 다른 상황은 다 똑같은데 끝항이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제곱이고 초항은 A로 바뀐다. 그러면 S는 1 플러스 R 빼기 1은 똑같고 초항을 A로 하고 요 A 곱하기 1 플러스 R 대신에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1 플러스 R의 N제곱 똑같다. 왜? 왜 똑같겠어? 어차피 기간은 N년은 똑같으니까 이거까지 집어넣는 거니. 그래서 요거까지 계산해서 R분의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제곱 마이너스로 계산해주면 된다. 이해되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요 적금에 대한 부분도 외우지 말고 그림을 그리면서 스스로 확인해서 꼭 푸는 훈련을 하면 좋다. 그러니까 이런 걸 그냥 무턱대고 외워서 하면 너무 어려운데, 우리가 매년 초에 10만원씩 연이율 5%로 응? 매년 초로 했으니까 시작함과 동시에 집어넣는 거잖아, 돈을. 응? 인제도까지. 근데 얼마야? 10만원. 이 10만원은 어떻게 돼? 이때 가서 10만원에다가 1 플러스 0.05에 몇 년, 10년이라고 했으니까 10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숫자가 요게 될 거고, 여기 기억에 들어갈 숫자고, 내년 초면 요때 10만원은 어떻게 된다? 쭉 가서 이게 리은에 들어갈 숫자고 10 곱하기 1 플러스 0.05의 제곱이 된다. 이게 또 답이 될 거고. 이게 이해가 되면 그대로 풀 수 있어. 그래서 9년 초면 자 가서 10년 후라 했는데 9년 초면 요때 는 금액이 어떻게 돼? 1년만큼의 기간이 있지. 그러니까 리을에 들어갈 숫자도 9년, 10년까지 납입을 하고 요 기간 동안 받는 거에 초니까 9년일 때는 A 곱하기, A가 10만원이었으니까 10만원 곱하기 1.05에 0.05의 제곱이 될 거고, 이게 디귿이고, 리을이 맨 뒤에 있는 거니까 10만원 곱하기 1 플러스 0.05의 1제곱. 이게 답이 된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다 찾았고, 그러면 요거의 합이니까 초항은 10 곱하기 1 플러스 0.05, 즉 10 곱하기 1.05니까 10.5가 되고, 첫째 항이. 그 다음에 첫째 항이 요거 된다는 그런 뜻이고, 공비는 1 플러스 0.05, 즉 1.05가 공비가 되겠죠. 그래서 알 수 있고, 그거는 이제 식을 넣어서 계산해 준 거다. 그랬더니 126만원이 나온다. 이렇게 수술을 할 수 있겠죠? 이것도 보면 선생님 공식에다 그대로 대입하지 않고 일일이 그림을 다 그려서 했으니까 꼭 이렇게 해봐. 알겠죠? 자, 그래서 등비수열 나왔을 때 우리가 중요한 건 곱해가는 수열인지 찾고 그대로 풀어주는 훈련을 꼭 해줘라. 근데 뭐 있으면 잘 질문하고 꼭 선생님 시킨 대로 정리를 해보세요. 알겠죠?